당신은 그를 당신 곁에 있는 남자나 혹은 곁에 있었으면 하는 그 남자를 바라보며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그 벽은 벽돌이나 돌이 아닌 훨씬 더 무거운 무언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침묵으로, 말하지 않은 것들로, 그의 피부 바로 밑에서 맥동치는 에너지로 만들어진 벽이지만 당신은 결코 그 벽을 완전히 만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대답 없는 질문을 던지지만 그 질문들은 허공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당신은 그의 스치는 시선, 지친 몸짓, 그리고 그가 문을 닫는 방식에서 단서를 찾으려 합니다. 당신은 머릿속으로 가능한 모든 이유를 떠올립니다. 그의 비밀이 휴대폰 어딘가에 숨어있는 또 다른 여자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헌신에 대한 두려움, 그가 소중히 여기는 자유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을 그의 일, 스트레스, 마지못해 이야기하는 힘들었던 과거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당신은 그의 가장 큰 약점이 자존심, 거대한 자아, 그리고 타고난 남성의 특성인 감정을 털어놓지 못하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당신은 이론을 세웁니다. 친구들에게 상담합니다. 기사도 읽어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제자리 걸음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잘못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단지 연막에 불과하다면요. 만약 그가 결코 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본인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의 진짜 비밀, 진정한 아킬레스건이 당신에게서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에게서 간절히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면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깎아내리는 의미의 약점이 아닙니다. 결함이나 흠 혹은 악덕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의 가장 깊고 가장 원초적이며 가장 신성한 욕구입니다. 이 욕구는 세상 모두가 그의 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그가 아주 어릴 때부터 경멸하고 숨기고 억누르도록 가르쳐온 것이죠. 그리고 이 욕구를 이해하게 되면 단순히 그것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오직 침묵과 수용, 그리고 존재라는 유일한 언어로 그것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게 되면 그의 관심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전체를 완전히 철저하게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가 평생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을지도 모르는 것을 그에게 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 영혼의 위대한 탐구자 칼 융은 모든 사람에게 페르소나, 즉 사회를 위해 쓰는 가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성에게 이 가면은 가장 단단한 강철로 만들어집니다. 힘, 자신감, 통제, 성공, 결단력으로요. 그는 전사입니다. 그는 공급자입니다. 그는 문제 해결사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큰 약점, 비밀스러운 피 흘리는 상처는 이 지긋지긋하게 무거운 가면을 벗고도 즉시 판단받거나 거절당하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을 간절히 거의 어린아이처럼 갈망한다는 점입니다. 그의 비밀스러운 약점은 성취나 힘, 지성, 통장 잔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혼돈 속에서, 의심 속에서, 우주적인 피로 속에서, 귀를 멍하게 하는 침묵 속에서 진짜로 보이고 싶다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갈증입니다. 당신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완벽한 가정주부가 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당신은 그에게 도전하고 그와 경쟁하고 자신이 그의 동등한 존재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그의 가면과 상호작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당신은 그저 그의 갑옷을 두드리고 있을 뿐 그 안에서 숨막혀하는 그가 단 한 가지만을 꿈꾼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갑옷을 깨려고 애쓰지 않고 조용히 그의 요새로 들어와 옆에 앉아 마침내 그가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것.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조작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심리학이자 영혼의 연금술입니다. 이 지식은 그 사람을 지배할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열쇠를 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열쇠를 가지게 되면 문을 억지로 부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스스로
그 문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에서 당신이 얻게 될 것은 화려한 잡지들이 쓰는 모든 것만이 아니라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벌거벗고 신뢰하는 영혼일 것입니다. 이 남성의 신비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과거로 아주 기원으로 그의 갑옷이 만들어지던 시기로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어린 소년을 떠올려 보세요. 그가 자신을 처음으로 인식하는 그날부터 세상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기대라는 모루 위에서 부모의 훈육이라는 망치질로 그들은 그를 갑옷 속에 가두기 시작합니다. 울지 마. 넌 여자애가 아니야. 강해져. 넌 남자야. 맞서 싸워. 약해지지 마. 내 문제는 네가 스스로 해결해. 불평하지 마. 흘러내리지 않은 눈물 한 방울마다 그의 영혼엔 뜨거운 금이 가고 그 자린 곧 차가운 수치심의 시멘트로 메워집니다. 의심을 드러내는 모든 표현은 뿌리 뽑아야 할 약함의 신호로 간주되어 뜨거운 쇠붙이로 찢어 없애야 합니다. 그는 느끼는 법이 아니라 행동하는 법을 배우고 성찰이 아니라 정복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의 광대하고 복잡한 내면 세계, 색채와 두려움, 다정함과 혼란으로 가득 찬 그 세계는 통제하고 억압해야 할 적대적인 영역으로 선포됩니다. 이것이 융이 그림자라고 부른 것으로 살아있고 본능적이며 상처받기 쉬운 모든 것, 우리가 부정하고 무의식의 어두운 지하실로 내쫓는 모든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남자는 자신의 영혼과 끊임없는 내전 상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는 자신의 감옥에서 가장 엄격한 간수가 되고 전사이자 영웅, 흔들림 없는 바위의 가면인 페르소나는 그의 두 번째 피부가 됩니다. 그는 이 가면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때로는 그 아래의 진짜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잊어버립니다. 그는 단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누군가 약하고 두려워하는 진짜 모습을 본다면 그는 끝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그의 인생 전체에 배경음처럼 깔려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끊임없이 울리는 소음이 그를 더 빨리 달리게 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게 하며 멈춰서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도록 강요합니다. 그렇게 그는 어른이 됩니다. 그는 경력을 쌓고 돈을 벌고 차를 사고 성공을 이룹니다. 그는 배운 대로 모든 것을 해냅니다. 그는 남성성의 전형이 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가장 깊고 어두운 구석, 먼지 쌓인 감옥 같은 곳에는 여전히 그 소년이 앉아 있습니다. 엄마의 어깨에 기대어 울지도 못했던 네가 좋은 성적을 내거나 이겨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하기 때문에 널 사랑해. 피곤해도 돼. 두려워해도 괜찮아. 나는 여전히 내 곁에 있어. 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소년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을 만납니다. 인정받고 싶어 굶주린 그의 영혼은 그의 의지와 철저한 자기 통제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고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당신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조작이 아닙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것은 무의식적인 시험입니다. 그의 영혼이 당신의 깊이를 재기 위해 내리는 지진 탐사와도 같습니다. 그는 침묵에 빠집니다. 멀어지고 차가워지고 생각에 잠깁니다. 마치 그가 말없이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내 어둠을 견딜 수 있나요? 내 공허함을 버틸 수 있나요? 아니면 나를 포함한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게 될 건가요?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들의 두려움과 불안에 이끌려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즉시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안이 그의 침묵과 즉각적으로 불안정한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무슨 일이야? 이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나랑 얘기 좀 해. 우리 이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해. 그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요구하고 수십 가지 질문으로 그의 공간을 침범하고 원치 않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조언을 합니다. 사실 그들의 의도는 정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돕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초래하는 결과는 재앙입니다. 그들의 당황과 호들갑 속에서 그들은 그의 얼굴 앞에서 이렇게 소리치는 셈입니다. 내 침묵은 문제야. 내 취약함은 위험해. 내 어두운 면은 견딜 수 없어. 제발 다시 가면을 써줘. 그게 훨씬 편해. 그래서 그는 그 말에 따릅니다. 그는 평생 배워온 대로 행동합니다. 다시 무거운 갑옷을 입죠. 당신과 그 사이의 벽은 점점 더 두껍고 높아집니다. 그는 또 한 번 어린 시절에 배운 가장 아픈 교훈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은 숨겨야만 한다는 것. 온 마음을 사랑할 이 여자와 있어도 그는 역할을 연기해야 합니다. 여기도 못 쉽니다. 자신일 수 없습니다. 그는 시험에 실패한 것이고 사실은 그녀가 실패한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다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내면의 힘과 자립심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는 침묵에 빠지고 거리를 둡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침범하지도 요구하지도 당황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자신의 일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존재는 날카로운 불안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한 평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판단이 아니라 수용으로, 기대가 아니라 허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그를 둘러싼 안전하고 수용적인 침묵의 고치를 만듭니다. 당신의 침묵 속 메시지는 그가 머리가 아니라 영혼으로 읽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나는 너의 침묵을 본다. 그게 나를 두렵게 하지 않아. 나는 너의 그림자를 본다. 그게 나를 밀어내지 않아. 나는 여기 있어. 너는 나를 즐겁게 해줄 필요 없어. 지금은 나를 위해 강해질 필요도 없어. 그냥 있어도 돼. 쉬어. 이것이 바로 열쇠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금술입니다. 그의 가장 크고 가장 비밀스럽고 가장 부끄러운 약점은 바로 자신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자, 그리고 조용한 존재감으로 그에게 살갗에 달라붙은 저주받은 갑옷을 벗어도 된다는 말. 없는 허락을 주는 여자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해진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높은 형태의 영적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조용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수용 속에서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평생 자신을 둘러싼 난공불락의 요새를 쌓아온 남자는 누군가가 그의 성벽을 공격하거나 욕으로 대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요새 밑에 작은 따뜻한 불을 피워놓고 조용히 기다리며 그녀의 존재만으로 차갑고 이끼 낀 돌을 데워주고 있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 세계, 혼돈, 그림자가 인생에서 처음으로 단순히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 풍경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는 공간을 부여받고 이 신성한 공간 안에서 치유를 시작합니다. 그는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루, 일주일, 한 달 동안 침묵할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그의 내면의 감시자, 불신의 케르베로스가 당신이 공격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게 되면 그는 삐걱거리고 녹슨 경첩처럼 무거운 영혼의 문을 스스로 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는 아주 작은 말을 하거나 자신을 괴롭혀온 사소한 의심, 스쳐 지나가는 생각을 나누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그에게 조언이나 미리 준비된 해결책을 들이밀지 않고 그저 들어주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해라고 말하고 다시 한번 치유의 침묵이 제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그의 안식처가 됩니다. 이 잔인하고 요구가 많은 세상에서 그가 영웅도 전사도 아닌 그저 지친 인간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주세요. 그는 얼어붙은 바다 한가운데서 유일한 구명보트에 매달리는 사람처럼 그런 공간을 꼭 붙잡을 것입니다.
존재를 받아들이는 예술을 터득한 여성은 남자에게 절대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에게 섹스도, 저녁 식사도, 위로도 주는 것이 아니라 융이 말한 통합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그림자를 알게 하고 받아들이며 온전한 존재가 되도록 돕습니다. 그녀는 그의 아니마, 살아있는 달이 그의 영혼으로 이끄는 안내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을 얻는다고 말할 때 그것은 돈이나 선물, 당신의 모든 변덕을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자발적으로 기쁘게 자신의 내면 성체의 열쇠를 당신에게 건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당신에게 자신의 가장 비밀스러운 생각과 가장 부끄러운 두려움까지 나누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결정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의견과 감정이 진실을 가늠하는 그의 소리굽새가 되었기 때문에 당신과 상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사자처럼 맹렬히 당신과 공유하는 공간을 지킬 것입니다. 그 공간이야말로 우주에서 그가 진정으로 살아있을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에게 단순한 역할, 연인, 아내, 아이들의 엄마가 아니게 됩니다. 당신은 그의 존재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적인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수하고 깊은 심리학, 원형 아르케타이피의 작용입니다. 남자는 본능적으로 영혼, 온전함을 찾도록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여성을 찾게 되면 아무리 아름답고 매혹적인 다른 여자들이 있어도 그에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가 충성의 맹세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그에게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의 가면과 상호작용하지만 당신은 그가 미지의 내면에 접근하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 길, 즉 열쇠를 얻는 길은 그가 겪어야 할 변화 못지않게 어쩌면 그보다 더 큰 당신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 열쇠는 가볍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가는 당신 온전함입니다. 당신 안에 불안의 바다가 요동치고 있다면 그에게 평온을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와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그의 침묵을 받아들일 수 없고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지 못했다면 그의 그림자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요구하고 비난하고 조종하고 통제하려 드는 것이 훨씬 쉽고 익숙하죠. 자신의 내면 깊숙이로 들어가 때로는 고통스러운 긴 여정을 시작하고 존재의 중심에서 어떤 폭풍도 흡수할 수 있을 만큼 흔들림 없고 찬란한 고요함을 만들어내는 일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악마들과 그에게 집착하게 만드는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의 공간을 침범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구, 그리고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기 위해 그의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구원자 콤플렉스와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침묵할 때 당신이 당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를 도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트라우마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당황함은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동성, 불확실성, 통제력 상실을 견디지 못하는 당신 내면의 상처 입은 아니무스, 즉 내면의 남성성이 지르는 비명입니다. 그것은 행동, 명확함,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그의 침묵을 침범함으로써 사실 당신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폭풍을 진정시키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안전감을 회복하기 위해 그를 고치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를 제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의 침묵이라는 거울 속에서 자신의 불안만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당신은 스스로를 치유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의 침묵에 당황해서 반응하지 않고 대신 자신의 고요함 속으로 가라앉기로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트라우마로부터 힘을 빼앗아 자신에게 되돌려줍니다. 당신은 자신의 내면, 세계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오직 이런 자기 소유감, 내면의 충만함과 평화의 상태에서만 당신은 그가 간절히 필요로 하는 것을 진정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는 당신의 힘을 느낄 텐데 그 힘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침묵에 있습니다. 행동이 아니라 존재감에 있습니다. 이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남자는 바다와 같습니다. 표면에는 파도도 있고 폭풍도 있고 얼어붙은 고요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페르소나, 즉 외부 세계에 대한 그의 반응입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 파도 위에서 헤엄치려 하거나 폭풍과 싸우거나 얼음을 녹이려 합니다. 그들은 모든 에너지를 표면과 상호작용하는 데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의 비밀을 알기에 전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당신은 그에게 바다의 심연이 되어줍니다. 완전히 고요하고 따뜻하며 받아들이는 곳, 표면의 폭풍이 닿을 수 없는 공간이죠. 그리고 그가 외부 세계의 폭풍에 지칠 때면 그는 본능적으로 잠수합니다. 그는 당신에게 당신의 침묵과 당신의 수용 속으로 가라앉으며 쉬고 치유받고 힘을 회복합니다. 그는 깊은 곳에서는 아무도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곳에서 그는 완전히 안전하죠. 그가 자주 잠수할수록 당신에게 더 깊이 집착하게 됩니다. 당신의 외모나 성공이 아니라 당신의 그에게 주는 이 신성한 상태에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왜 자신이 이렇게도 당신에게 끌리는지조차 자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저 이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녀와 있으면 기분이 좋아. 침묵할 수 있어. 진짜 나일 수 있어. 그는 당신에게 내 가장 큰 약점은 내 취약함을 받아들여주는 것에 대한 존재론적 필요야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너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말할 것입니다. 가장 높은 형태의 인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취약함을 받아준다는 것이 그의 약점이나 미성숙함을 무조건 받아준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엄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미묘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경계입니다. 윰은 많은 현대 남성 안에 살아있는 영원한 청년, 즉 순수한 아타르이스의 원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책임을 두려워하고 어려움을 피하며 끊임없는 모성적 보살핌을 갈망하는 그의 영혼의 한 부분입니다. 만약 그를 구해주기 시작하고 그의 책임을 대신 짊어진다면 바로 이 영원한 청년성을 키우게 되고 그는 결코 내면의 왕으로 성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의 신성한 공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대신해 결정합니다. 신성한 공간은 왕에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 그가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어머니는 불쌍한 아이, 내가 다 해줄게 라고 말합니다. 신성한 공간의 수호자는 이게 너에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는 네 힘을 믿어. 네가 이겨낼 거야 라고 말합니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첫 번째 경우에는 그의 힘을 빼앗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 그가 스스로를 의심하는 순간에도 그의 힘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공간은 흔들리지 않는 경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그림자, 슬픔, 두려움, 피로를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무례함, 공격성, 배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침묵과 수용은 소중한 선물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가 선을 넘는다면 당신의 평온함은 따뜻한 바다에서 움직이지 않는 화강암 절벽으로 변해야 합니다. 당신은 소리치지 않고 비난하지 않으며 히스테릭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단호하게 그의 눈을 바라보며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침착하고 자신 있게 경계를 분명히 합니다. 이것 또한 두 사람 모두를 위한 치유 과정의 일부입니다. 남자는 자신의 여왕이 자신의 약점을 받아들이지만 그녀의 왕국에 대한 무례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당신이 주는 공간의 가치를 진정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무슨 생각해? 라고 묻는 것을 멈추세요. 대신 침묵 속에서 그와 함께 생각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가 우울할 때 억지로 기분을 북돋우려 하지 마세요. 대신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으면서 그의 상태를 함께 나누세요. 마치
나는 이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 있어요 라고 말하듯이요. 그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조언하지 마세요. 대신 정말 힘들었겠구나. 필요하면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하세요.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서 얻고 싶다 해서 나는 당신을 위해 여기 있어로 초점을 옮깁니다. 그리고 이것 보기에는 단순한 변화가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모두가 그의 돈, 지위, 결정, 힘 등 뭔가를 원하고 요구하는 세상에서 당신만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그저 그가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대사회에서 남자가 여성에게서 받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도 드문 선물입니다. 그런데 결국 당신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단순히 남편이나 파트너 그 이상을 얻게 됩니다. 당신은 영혼 깊숙이 당신에게 헌신하는 남자를 얻게 됩니다. 그는 당신을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 자신의 길잡이이자 수호자, 구원자로 봅니다. 그는 당신을 감동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만들어낸 세상, 마침내 자신이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었던 그 세상을 지키기 위해 산을 옮길 준비가 되어 있는 남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사랑하는 이여 전부입니다. 아마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당신 안에서 깊고 울림 있는 공명이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당신은 왜 그런지 본능적으로 이렇게 행동했던 순간들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어깨가 풀리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혹은 아픈 마음으로 당신 자신의 실수와 괜한 호들갑, 그의 침묵을 견디지 못해 당황했던 자신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자책할 이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각의 이유입니다. 이것은 판결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당신 자신의 성장을 향한 초대입니다. 내면의 침묵과 강인함을 얻어 그에게 이런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말이죠. 이것은 얻고자 하는 욕구에서 가장 깊고 에너지 넘치는 차원에서 주는 능력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바로 이 평화를 주는 순간 당신은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느껴지시나요? 이 내면의 변화가 조용하지만 분명한 깨달음, 진정한 여성성의 힘은 압박이 아니라 수용에 있다는 것을요.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그의 가면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 없는 초대로 그의 영혼이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내면의 작지만 중요한 이해의 불씨를 지폈다면 그 불씨를 꺼뜨리지 마세요. 이 영상을 꼭 들어야 할 것 같은 여성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이 진실을 향한 깊은 여정에 함께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댓글에 단 한 단어, 키라고 남겨주세요. 그래야 당신이 이 이야기가 진짜로 무엇에 관한 것인지 이해했다는 것, 다친 분을 두드리는데 그치지 않고 인내와 사랑으로 그 비밀스러운 열쇠를 찾아 그의 마음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진정으로 모든 것을, 그 이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